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국내 시장,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아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 가지실 텐데요. 걱정 많은 주말 이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는요. 전화 연결이 가능하고요.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 8200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한 분 한 분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머니왕 2부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왕 2부 오늘도 꼼꼼하게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와룡 선생위원님 그리고 한선호 위원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을 보기 위해서 토요일 이 시간에 TV 앞에 모이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전략부터 종목까지 제대로 사냥에 나서 볼 텐데요. 먼저 와룡 선생위원님. 네. 자,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또 전략을 세워주셨잖아요. 네. 역시나 시장을 적중했습니다. 자, 과연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이 이어질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요? 일단 시장이 어젯밤 미 증시가 안 열렸습니다. 미 증시가 안 열리면은 그 전날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우리 증시에 어제 좋았죠. 생각 밖으로 잘 견뎌냈고 또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장을 흔드는 키워드는 지금 현재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냉탕으로 들어갔다가 온탕으로 가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약해졌어요. 좀 시진핑 중국을 지금 계속 압박을 하지만은 강도가 지금 봐서는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상호 관세 협상이 이제 3년 내내 마무리될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차트를 하나 보면서 여러분께 왜 시장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린 차트에 복잡하지만은요, 이를 보시면은 위에 차트는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99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지난번 한 2월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109까지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는 각 국가 6개국의 통화와 달러 가치를 비교한 건데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서 막 110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보시면 과거 2020년처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우리 증시는 뭐 하락으로 데칼코마니 같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 시장은 뭐 계속 하락으로 떨어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평평하게 100 수준에 있을 때는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유지됐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0에 있다가 지금 100이 무너졌어. 99.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를 자신했었어요. 달러를 강달러를 원하고 금리는 인하시키고 그리고 주식 시장은 부양시킨다. 셋 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우리 시장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이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왜 안 오르고 있을까요? 네. 환율이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같은 경우는 1,400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만약 달러가 인덱스가 110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수준으로 가서 좀 불안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달러가 99까지 떨어지면 우리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안으로 오면서 우리 주시장도 한 2,500 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기 대선도 남아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에 유지되면 우리 시장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니까 지금 현재 성금요일로 휴장한 미 증시 다시 개장하더라도 다음 주 시장도 지금 우리 시장이 크게 못 올라가더라도 이 머니왕 프로에 통해서 종목 장세, 섹터, 테마 장세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 계좌를 빵빵 띄우는 그런 한 주가 다음 주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증시가 열리지 않으니까 조금은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걱정 말라라는 얘기와 함께 오늘 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섹터와 종목들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섹터를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뽑아온 종목들 네. 보시면은 세 가지 섹터를 지난주에 맞췄죠. 네, 확실히 맞췄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맞췄는데 이번 주는 걱정입니다. 좀 맞출 수가 있을는지. 보시면은 제가 가져온 것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네. 제약바이오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 지난번 주도 가져왔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는 그 한 주 앞을 내다보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또 미국에 암학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벌써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췄죠. 제약바이오 종목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정확히 25일부터 30일 이제 미국 암학회가 이제 개최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열리는데 글로벌 3대 암학회로 이 미국 암 연구학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 관련해서 의학 학술 단체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수준 높은 제약 바이오 업체와 연구 의사들이 총출동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미약품 그리고 유한양행, 대웅제약, 리가캠바이오, 루닛 엄청난 기업들이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임상에 대한 것을 발표도 하고 되는데 엊그제 일라이 릴리에서 먹는 당뇨병 치료제를 바로 발표했죠. 임상에서 다이어트 약인 오포글리프론이 임상 3상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펩트론부터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주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술 수출되는 부분하고 또 ABL 바이오처럼 기술 수출이 되는 부분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 있죠. 이런 부분하고 탈모 치료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조기 대선 관련해서 또 원격 의료 부분도 같이 접목되면서 앞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종목이 아마 다음 주에도 아마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제약바이오 종목이 한 200개가 넘습니다.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실적이 되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으면서 기술 수출이 될 유망한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가 대부분 다 올랐어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올라서 추가로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은 지금 보유자 영역으로서 조금 조심하시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은 17만 원, 18만 원 수준에서 좀 플랫폼 이루면서 지난번처럼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10만 원대를 유지했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일라일린 말고 다른 쪽으로 또 이 회사의 장기 약효 지속성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수출이 이루어지면 추가 상승하지만 지금 당장은 똑같이 이런 급등세가 나오기는 좀 어려우니까 보시고 그 왜 안 오른 비만 치료제 하나 보시면은 대봉 LS가 있습니다. 대봉 LS 같은 경우 지금 크게 오르지도 않는데 이것도 비만 치료제 관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로노이라고 있습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크게 오르지 않고 추가 상승해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이나 리가캠바이오 지금 알보리펩이라고 했었죠. 알테오젠하고 보로노이 그리고 펩트론이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과 온코라고 쓰죠. 지금 많이 올랐는데 온코닉 테라피틱스 또 이번에 미국 암학회 또 합니다. 온코가 뭐냐면 캔서라고 하는 암을 온코라고 하죠. 온코크로스,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큰 수익을 내실 텐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 둘을 따라갈 유망주를 잘 발굴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도 제약바이오 쪽을 제가 한 비중 한 20% 정도, 한 30% 정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주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그럼 두 번째도 지난주와 같은 섹터일까요? 어떤 쪽일까요? 이번 주는 가져온 게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이번 주 가져온 것은 바로 또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원전주입니다. 원전주. 지금 원전주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이유는 지금
앞으로 이제 날이 더워지겠죠. 지금도 올 보면서 저는 지하철 타고 이제 걸어오는 동안에 좀 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 이제 전력 수요 많아지겠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서 진짜 전기 먹는 하마로서 전력은 앞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맥쿼리 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가 원자력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ani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원전 부분이 최근에 좀 주장에서 좀 하락세를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이 있으면서 정권이 이양될 가능성,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하면 탈원전이었죠. 그래서 탈원전이 돼서 원전주가 앞으로 부각되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원전주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말씀을 했었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동시에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를 정책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탈원전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어떤 탈원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방향 설정을 바꿨다는 겁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수요를 감당하려면 원전은 가장 효율적으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의 그 지식 재산권을 웨스팅하우스하고 좀 분쟁이 있었는데 종결되고 지금 한미 연합해서 원전 같이 공동 수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전 4월에는 체코의 두쿠마린 신규 원전에 아마 수주가 최종 계약될 거라고 지금 그 산업자원부 장관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마무리가 기대되고 지금 카자흐스탄에 또 신규 수주를 할 것 같고 아마 보니까 유럽 쪽에는 웨스팅하우스 쪽이 아마 그 수주 계약을 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는 동남아나 중동 이쪽에 수주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원전 시장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크고 그보다도 더 큰 게 원전 해체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 해체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 3개 맞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주 조금 보시면은 좋을 것, 정책주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종목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최근에 지금 탈원전 기조에서 민주당이 조금 정책을 전환하는 부분이긴 하면서 바닥 2만 원 정도 가져갔던 게 지금 단번에 벌써 2만 6천 원까지 올라왔지만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원전 현대건설이나 이런 건설사고 총출동해서 만드는 부분, 나머지 부품사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죠. 이러면은 원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가 있습니다. BHI 같은 경우도 원전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보시면 거의 BHI도 잠시만요. BHI BHI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에서 BHI. BHI도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급등세가 나와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진 엔텍이라든가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원전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트 보시고 아직 안 오른 것들 중에서 앞으로 원전과 함께 동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먼저 대장주인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 가면 부대장이나 이제 쫄병들이 따라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 원전주 다음 주나 지속해서 한번 보시면 좋고 세 번째로 가져온 테마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또 생각지도 않았던 테마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가져온 게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여러분 잠시 잊고 계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종전한다고 했는데 계속 질질 끌고 있어요. 근데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 이제 조만간 진전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진전이 있을까 했고 또 다음 주인가 24일 날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광물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광물 협정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했습니다. 뭐 군사적으로도 뭐 물자를 많이 지원했죠. 거기엔 대가로 그것을 우크라이나의 그 생산 히토리도 많이 써요. 지금 미중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전자제품 만들면 히토리가 꼭 필요한데 그것을 미국의 수출을 중국이 중단해 버렸습니다. 좀 골치 아프죠.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을 맺어야만 하고 지금 24일 날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대가로 광물 자원의 수익 절반을 미국에
주도하고 있는 광물 기금 어떤 공동 기금에 출연하는 그 계약이 바로 광물 협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아마 이 부분을 이 4월 24일쯤 체결하면은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젤렌스키 요구하는 이 광물 협정하면서 종전을 시켜달라. 뭐 영토 부분에 또 빨리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종전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틀 전인가요? 우크라이나, 영국, 독일 이 외교 안보 대표들이 파리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종전 릴레이 회담을 했습니다. 지금 물밑에서 종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종목들 여러분 보시면은 많이 하락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원전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 72,000원 가던 게 지금 뭐 반토막 35,000원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살살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하면 이 종목하고 여러분들은 대동기어가 가장 대장주입니다. 이 종목도 거의 29,000원까지 찍었다가 이때는 슈팅 오니까 종전이 되고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뉴스와 있을 때는 여러분이 진입하면은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주식이 빠지고 다음번 종전 얘기가 나기 이럴 때 들어가서 잘 잠복하고 있으면 여러분 수익이 나는데 많은 거래량이면서 많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슈팅이 나오고 급등세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이렇게 반토막 되는 걸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 밑에서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고 뜸들일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런 전진건설 로봇, 대동기어 같은 종목이 다른 중소업체들 가는데 범량건영이라고 있는 종목이 원래 모듈러 주택에서 상당히 대장주였는데 지금 거래 정지돼 있어요. 그건 손들지 마시고 손 댈 수도 없죠. 거래 정지일 겁니다. 히림이나 도로를 까는 데 있은 SG 같은 종목들 잘 보시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도 이제 서서히 여러분 관심에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오늘 제약바이오 그리고 원전주 우크라이나 재건 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룡 선생위원회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왔는데요. 제약바이오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원전 쪽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진전을 좀 암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전 쪽을 좀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조만간 이제 또 여러 가지 입시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다시 한번 지금쯤은 눈여겨보자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선우 위원의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네. 이제 와룡 위원님이 얘기를 하실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또 보시더라고요. 네. 두 분이 아무래도 실력자이니만큼 굉장히 공통된 의견을 항상 가지고 오시거든요. 네. 설마 이번 주도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세 번째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첫 번째는 사실 바이오는 당연히 저도 원픽이었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저는 이제 남북 경협주 요거 두 개를 섞어서 같이 생각을 했는데 동일해서 그게 정말 가장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은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전략 네. 어떨지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이제 미증시가 조금 약세한 상황에서도 좋은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의 키를 잡고 있는 건 어쨌든 첫 번째 킹. 저는 킹이라고 보는 게 이제 금리고 그리고 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의 가치 대비 물론 주요 6개국 국가 이런 통화를 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내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원화 역시 이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세 흐름을 보이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8% 내려가는 동안 국내 원화는 한 3%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가 최근에 미증시보다 훨씬 더 견고한 시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달러 인덱스 그리고 향후에는 아무래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이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올해 시장은 저는 정말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이 관계가 안 좋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3주에서 4주 이내에 협상에 대한 타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호재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악재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둘이 화해하는 제스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관세를 조금씩 누그러뜨린다라면 충분히 국내 증시에서도 더 좋은 시세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외국인이 3월 1조 6,37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이제까지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달러 인덱스의 상황, 달러 원화 환율 상황 이런 것들을 비례해서 앞으로 나아진다라면 저는 이거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매수 금액이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버텼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매수해 나간다라면 충분히 좋은 시세가 기대될 수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시작을 바라봐야 하는지 한선우 위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네. 섹터와 종목도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3주 연속 머니학을 하면서 자료를 성의 없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3주 전부터 저는 바이오, AACR 관련해서 계속해서 집중, 모멘텀을 좀 그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료 AI 종목들도 정말 저를 안 거친 종목이 없을 만큼 제가 진짜 거의 다 모든 종목을 다 섭렵했던 것 같고 그 뒤에 바이오 종목들 대다수를 많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물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저저번 주가 정말 좋았죠. 펩트론이 워낙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아마 세 종목이 다 괜찮은 시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조금 카티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무릎 연골 치료제 만들고 있는 바이오 솔루션 이 기업을 예전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집중 있게 봤는데 그 뒤로 상승세가 좋았고 이번 주에도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사실 의료 AI 관련이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임팩트 있게 올라오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세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세 종목은 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ACR은 25일부터 30일까지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3대 아마케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내 참가 기업으로는 대웅제약, 온코니 테라피틱스 그리고 보로노이, 페트론, 리가켄 바이오, 뭐 파로스아이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앞타바이오라는 종목도 최근 흐름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침 방송에서 아마 추천드리고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데 앞타바이오를 오늘 조금 놓쳤는데 앞타바이오도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의료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금 인주당 그러니까 정책으로 모멘텀이 좀 되고 있어요. 여야 후보 모두 AI 신약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됐던 거는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인데 예전에는 사실 의료 AI 업종이 생기기 전에 예전에는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사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비트컴퓨터 하나만 보면 된다라고 저는 비트컴퓨터를 상당히 선호했고요. 그리고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다음 케어랩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움직이는 걸 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세 종목은 첫 번째로는 저도 보로노이. 왜냐하면 보로노이가 VRN11이라고 해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거를 임상 결과를 빠르게 공개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원래 일정이 있었던 임상 그 기간보다 더 빠르게 공개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비소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성이 강해져서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치료제로 이제 게임 체인저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약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컴퓨터는 원격 진료에서는 그래도 예전에 대장주의 타이틀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아무래도 이 종목 역시 원격 의료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이 세 종목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로노이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최근에 쌍바닥 흐름을 잡고 돌려내는 흐름이 상당히 바닥 구간,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상승 구간에서 쌍바닥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3월 10일에 있었던 15만 3천 원을 충분히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컴퓨터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가 사실 최근에 뭐 의료 AI 이쪽에 많이 눌려서 사실 이렇다 할 시대를 보였던 적이 최근 1, 2년 이내에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거래량과 상승할 흐름을 봐서는 어느 정도 이번에 바닥을 탈피하는 또 그러한 시대 흐름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종목이 움직일 때는 한 번에 20에서 25% 이런 시대로 움직임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또 안 움직일 때는 또 질리도록 안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은 눌림목에서 공략이 잘 들어간다면 보다 빠른 단기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역시 다른 의료 AI 관련 종목들보다는 좀 약세였지만 그래도 최근에 바닥에서 돌려내는 시세 흐름이 여러분들이 다가가기엔
그렇게 부담 없는 종목들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세 종목을 준비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업종은 저는 게임주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제 정책주로 K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이쪽 문화 컬처 쪽 사업을 더 우리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렇게 영위하고 발전시키겠다. 더 투자금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제가 미디어 관련해서는 저번 주에 아마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이쪽으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뭐 영화, 미디어, 그리고 또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임, 이런 쪽도 우리가 충분히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고요. 일단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최근에 이제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게임 회사입니다. 상장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을 만들면서 최근에 중국의 판호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전 예약자가, 중국은 진짜 인구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벌써 660만 명이 사전 신청을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명만 넘어가도 엄청 대박을 쳤다. 뭐 예를 들면 오늘 말씀드릴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넵튠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 한 1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정말 게임주에서는 정말 또 한바탕 하는 종목이 넵튠인데, 이 넵튠이 이번에 또 23일쯤에 신작 게임을 발표해요. 그게 바로 앵커 패닉이라고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앵커 이 분들을 다룬 이런 건지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름만 이제 앵커 패닉이더라고요. 그래서 넵튠이라는 게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렇게 중국 관련 모멘텀도 있고, 계속해서 K 이니셔티브 관련해서 게임 업종에 투자 소식도 있다라면, 제가 아마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M게임이라는 종목이죠. M게임은 아쉬운 거는 이제 신작에 대한 발표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회사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호재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와 상무가 이재명 당대표와 이렇게 중앙대 동문이라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인맥주로 시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음 주에 또 괜찮은 흐름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세 종목을 준비했고요. 차트 흐름을 다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바닥에서 돌려내는 흐름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저점을 찍고 돌려내는 흐름 형태예요. 이런 경우에 주가가 V자 반등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주가가 고를 팔고 내려온 뒤에 오히려 이 고점을 더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기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660만 명이 사전 예약자로 몰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뒤에 불러올 수 있는 매출에 대해서 기대감이 이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시프트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M게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목요일 날 말씀드리고 어제 금요일 날 3.7% 정도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폭발적, 사실 게임주는 성장주를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시세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도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게임주가 많이 외면받았고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더 좋은 시세가 업종 시세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넵튠은 이미 좋았습니다. 네, 넵튠 시세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렇게 올라갔던 게 아까 말씀드린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 이슈 기대감이 불러오고 있고요. 사전 예약자 수 역시 100만 명 이상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넵튠이 아마, 그리고 게임 서비스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히트를 많이 치고 있는 그러한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급등하는 시대, 정말 상한가 한번 기대하는 거는 정말 넵튠이 제 예전 기억으로는 정말 게임주 중에 강했던 종목이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남북 경협주 이렇게 해서 이슈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24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 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최근 얼마 전에 중국에서 히토류를 이제 수출 제한을 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히토류가 정말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더 탐내하는 것 같아요. 이 히토류는 7가지 원석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 재료나 첨단 소재 재료 쪽으로 거의 다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히토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제 광물 협정을 끝내고 그리고 러시아와 정말 이렇게 평화
화해를 이제 제스처를 취한다라면 아무래도 최근에 눌려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종목들이 단연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저는 이전부터 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시대 분출을 하는 거는 저는 전진건설 로봇. 네, 그 종목이 사실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트렌드가 그래도 로봇 쪽도 같이 껴있고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 모든 거를 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대동이라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대동기어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부산산업이라는 이제 철도 관련 종목 상당히 강한 시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도 금요일날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부산산업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거의 같은 시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뭐 대아TI라는 종목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유신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예전에 정말 수익을 많이 얻었고 좋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부산산업이 올라간 것만큼은 조금 못 올라갔고 평소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지만 바닥 구간에서 한 번쯤 장대 양봉을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유신이라는 종목을 가져왔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SG라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기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선호 위원의 다음 주 시장 전략도 듣고 왔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꾸준히 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 뒤를 이어서 정책 쪽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책 쪽은 이제 뭐 테마보다는 콘텐츠와 미디어, 엔터 쪽 이쪽도 좀 눈여겨보자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두 분이 공통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대북까지 다음 주 시장에서는 이제는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 주간 고민하던 여러분의 종목을 두 분이 함께 전략까지 세워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 힘드신 분들은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 8200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간에 한 분 한 분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제주은행요. 제주은행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600원에 35%예요. 네, 매수가는 8,600원, 비중은 35%입니다. 와, 예. 요즘 엄청난 종목인데요. 자, 와룡 선생님과 함께 이 종목 전략 추가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 뭐 대박을 치셨네요. 네, 지금 투자자분들, 시청자님처럼 고맙습니다. 주식을 사서 언제 팔까도 다 고민이 되고 빠지면 또 언제 오를까 고민되는데 이렇게 예. 올라서 하는 고민은 행복한 고민이죠. 네,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제주님 정말 잘 사셨는데 일단 이슈가 있어서 올랐죠. 지금 이 회사는 지금 75% 지분을 신한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더존 비즈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제주은행에 발행한 제3자 변형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상한가까지 가는데 이게 더 이상 상승할 재료는 못 됩니다. 왜냐면은 더존비전이 뭐 은행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데 우리 법이 있어요. 신한은행 같이 은행을 소유하는 가능하지만 이런 비금융권에서 비금융 주력주가 지방은행에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유상증자 받으면은 아마 지분이 15% 정도 안쪽에 14.99가 되는데 그 이상 더 이상 못 사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은행 투자할 수 있는 더존비전의 최대 수준이고 이 더존 비전이 최대 주주로 뭐 경영권을 뺏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원래 더존 비전은 뭘 했냐면은 제4 인터넷
은행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인가 이 회사처럼 제 4의 인터넷 뱅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좌절됐죠. 그래서 아마 지방은행을 좀 눈독을 들이려 했는데 일단 그런 법에 막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넥스 트레이드라고 해서 장 마감 후에 시장에서 약세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개장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은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그럼 얼마 파면 될까요? 다음 주에 뭐 월요일쯤에서 아마 약세를 갭 상승 나오면 한 12,000원이나 13,000원 일단 오르면은 음봉으로 나오기 전에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선생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권을 잇는 정말 또 기분 좋은 상담이었습니다. 제주은행이었고 지금은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월요일에 음봉이 나오기 전에 뭐 12,000원이나 갭상승으로 출발할 경우에는 수익을 지금은 챙겨놓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수익까지 잘 연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로 이어가 볼게요. SK하이닉스 상담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요 17만 300원이고요. 비중은 100%네요. 비중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한선우 의원님, 네. SK하이닉스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단가에 잘 잡은 건 맞는데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제 몇 가지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시청자님께서 SK하이닉스를 투자하지만 사실 SK하이닉스보다는 이제 미증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 또는 마이크론 이들의 횡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반도체 업종이 강하게 올라오기를 원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크게 이슈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단은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가 일단 중국 쪽으로 판매량이 이제 막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너무나도 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하이닉스가 버티고 유지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는 크게 미끄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세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젠슨왕이 지금 횡보가 저는 조금은 걱정돼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중국과 이렇게 매출을 판매를 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근데 젠슨왕은 중국으로 달려가서 회담을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트럼프 눈밖에 난다라면 저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와 조금은 대립 관계를 세운다라면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내린다라는 건 그와 관계자인 이 SK 하이닉스가 조금은 약세한 시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크게 이슈가 없이 어느 정도 흘러간다라면 당연히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기세 좋은 상승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17만 원 따는 정말 최저점 라인, 단기 저점 라인에서 주봉상 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종목으로 볼 수 있어서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분석하지만 조금은 엔비디아나 미국에서 있는 마이크로 기업들, 전체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을 조금 더 놓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100%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한 18만 원 선 이렇게 회복한다라면 한 절반 정도는 비워두시고 절반 정도는 저는 진짜 끌고 가셔도 너무 좋은 단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래도 수익 중인 거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좋은 타이밍에 잘 들어가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만 이 글로벌 시장 엔비디아의 이슈에 따라 조정이 올 수도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리스크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18만 원 선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절반 정도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놓자라고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와이팜 남겨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와이팜 그리고 네, 매수가 보시면은 4,880원, 비중은 20%네요.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고요. 최근에 흡수합병 소식도 있었고 사명을 바꾼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진 않을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와룡 선생님, 네. 어떨까요? 네, 와이팜은 반도체 쪽보다는 통신 쪽이 더 가깝습니다. 아, 네. 통신이 지금 별로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은 지난번에 뭐
4G 그리고 5G 이제 6G까지 가는 세상이 오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 통신주 6G 관련주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팜은 뭐냐면은 이제 이동통신 단말기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에 RF 전력 증폭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모듈을 생산해서 납품하죠. 근데 이런 통신주가 최근에 뭐 오이솔루션이나 별로 올라가다 솔리드라든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앞으로 조금 지금 보시면은 차트로 보시더라도 와이팜을 고점에 물려서 계실 겁니다. 지금 차트에 보시면은 5,250원이고 지금 매수하신 게 4,800원이니까 고공권에 있을 때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이 지금 거의 뭐 3,000원에까지 내려왔지만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6G, 5G 이 종목들이 통신주가 최근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지금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지점 수준에 와 있고 여러분들이 더 봐야 될 게 앞으로 스타링크가 도입될 것 같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 회사죠. 저기도 위성통신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항공으로 위성을 계속 띄우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럴 때 통신이 아주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력 증폭기는 반드시 이런 자동차나 스마트폰이 꼭 필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저기에도 위성통신 스타링크나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고 우리나라의 위성통신이 가서 또 이제 이런 부분이 6G가 활용되면 그때쯤 이 종목들은 부각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 뭐 도서 지역이라든가 뭐 어떤 산간 벽지 이런 부분 그리고 바로 배를 다니는 선박들도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한 시대가 되겠죠. 기존 통신망이 못 들어가는 그런 쪽에서도 앞으로 그런 6G 시대가 곧 될 텐데 그 시기 될 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리셔도 되고 비중이 20%니까 지금 3,000원에서 조금 기간 조정은 낙폭 가격 조정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3,000원에서 좀 횡보할 텐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6G 시장이 또 약간 여러분들이 좀 뉴스에서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조금씩 그때 들릴 때 비중을 그때 조금 올려서 단가를 한 4,000원 수준대로 좀 낮춰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은 괜찮으니까요. 지금은 뭐 수급이 어디서도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기관 외국인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은 그때 스타링크 들어오고 6G에 대해서 언론에 나기 시작하면은 관심을 가질 회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서 인내심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와이팜이었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만간 있을 이 6G 시대까지 조금만 기다리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종목은 가격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고 해주셨고 이제 곧 3,000원 선을 조금 횡보하기 시작을 할 텐데 이슈가 들릴 때 이제 6G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 들고 갔다가 4,000원 선까지 올라오면 단가를 4,000원까지는 조금 낮추고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시청자님 전화 기다리고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예, 종목 예. 고민 있으신가요? 예, 그 스튜디오 미르고요. 아, 네. 예, 스튜디오 미르 10%에 3,900원이요. 네, 스튜디오 미르고요. 매수가는 3,900원, 비중은 예, 10%. 10%, 네, 10%입니다. 네, 최근에 급등이 있기도 했네요.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선우 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수익을 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 단가 자체가 일단은 상단, 박스권 상단 라인에 좀 잡으셨다.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높다라고 일단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종목이 계속해서 뭐 미끄러지거나 내려갈 회사는 아니지만 금요일날 하락한 걸 봐서는 일단 조금은 조정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데빌 메이 크라이라고 TV쇼 프로그램에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2위를 했어요. 시즌 1이.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극대화되고 또 재료가 많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유아동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한알령 관련 종목으로도 볼 수 있고 사실 저도 이 종목을 예전에 많이 해왔고 또 최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와령 선생님 또 추천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이전 내역들을 다 빼고 주가의 흐름은 이미 단기적으로 약간은 스트레스가 좀 있다. 그러니까 단기 파동이 나올 만큼은 나온
박스권 상단 고점 라인에서 좀 잡아두셨기 때문에 조금은 좋은 단가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시고요. 아무래도 금요일 하락하는 시세 흐름을 봐서는 조금은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단에서 보이는 이평선 수렴하고 정배열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구간을 잘 유지한다라면 아직까지 저출산 그동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렇지만 하나 호재는 이미 써먹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TV 글로벌에서 2위를 했던 그 프로그램 시즌2를 벌써 제작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이제 호재가 소멸한 거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기가 좋은데 이미 그 호재 재료가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에 만들어질 이슈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보다는 저출산 테마로 다시 한번 엮이는 그런 시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3,900원 수준 최고 높은 단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4,000원 수준을 회복하는 가격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 미르였어요. 애니메이션 제작사이고 다시 한번 4,000원을 회복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문자는요, 3빌리언 남겨주셨고 매수가는 7,000원 초반이네요. 7,128원, 그리고 비중은 50%입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도 나왔던 종목인데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지, 스윙을 해도 될지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와령 선생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3빌리언 지금 아주 괜찮은 회사죠. 네. 보시면은 제가 이 3빌리언은 희귀병 관련해서 이게 제가 이엔셀이라고 같이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했는데 이엔셀은 좀 늘렸지만 이 3빌리언 같은 경우는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로서 상당히 지금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해서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한 게 7,128원이면 그래도 저희들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한 게 6,000원대 가격들이 많았고 지금은 직전 고점을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데 조금 지금 가장 최근에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3빌리언이 왜 좋은가 하면은 이 회사가 지금 다른 어떤 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미국의 LA인가 샌프란시스코인가 그쪽에 유전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앞으로 질병을 조기 예방할 수 있도록 희귀 질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유망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이 직전의 고점들을 벗겨내고 추가 상승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비중이 50%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20, 30% 만약에 돌파해서 직전 고점까지 한 7,700원에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때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말고도 또 유망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비중을 한 제약 바이오로 한 나눠가지고 한 25 가시거나 비중 좀 줄이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요, 3빌리언이었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좋은 종목이기는 하지만 지금 비중이 조금 많은 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이 50%를 다른 종목과 좀 나누어서 매수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좋은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을 조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제로투세븐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6,410원이고요. 비중은 60%입니다. 자, 어제 종가로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한선우 위원님, 네. 이 종목 전망 어떨까요? 일단 이 종목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올라왔던 이유는 저출산 테마로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4월 초에 비교적 안 좋았던 시장에서 정책주로 좀 시세를 보였던 건데요. 최근에 좀 등락은 많습니다. 지역 확보에 관련해서 이제 또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락 25% 이상 또 하락을 했었고 또 개원 관련 종목들도 유라테크부터 시작해서 프롬파스트 이런 종목들이 또 급락을 했던 건 또 뭐 세종시 이전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잠깐 있었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다 이런 소식이 아마 금요일 날 반등했던 시세로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이쪽 테마는 이쪽 정책주는 제가 보기에 세종시 그리고 지역 확보에
이렇게 저출산 이런 관련 업종은 정책주에서도 좀 시세가 달라요. 최근에 너무 많은 정책주들이 있는데 그래도 1번 정책주라고 본다라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저출산 테마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워낙 처음에 먼저 조기 대선이 발표가 되고 탄핵 인용이 나오면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고점을 치고 내려온 상황인데 어느 정도 한번 2차 파동 랠리는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에 있었던 7,160원을 한 번쯤 넘어가는 그러한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빠르면 다음 주에 한번 시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한번 목표해 보시고 나머지는 정말 높게 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목표가를 두고 한번 빠르게 올라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출생 테마죠. 이제 정책과 관련된 제로투세븐을 살펴봤어요. 빠르면 다음 주에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전고점에서 어느 정도 일부를 좀 매도를 하고 또 나머지 물량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조금 더 길게 대응을 해보자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힘내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성 네,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 있으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시죠. 38,500원 50%. 네, 38,500원이 매수가주요. 비중은 50%네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와룡 선생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시청자님 주성엔지니어링 아주 좋은 기업을 잘 선택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인하대 거래가 배출한 정말 최고의 공학자죠. 황철주 사장님이 아주 애국자시죠. 제가 보면서 놀라는 게 저 분당에 가다 보면은 항상 그 건물에 태극기가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주성엔지니어링 좋은 회사고 원자 정착해서 반도체 관련해서도 아주 각광받을 회사인데 지금 더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유리기판에서도 지금 현재 TGV 기법인가 해서 필옵틱스와 비슷한 그런 기기를 지금 앞으로 생산해서 삼성과 함께 아마 그쪽으로도 유리기판에서도 아마 유망주로 아마 곧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최근에 43,000원 정도 있다가 많이 빠졌어요. 저도 함께하는 분들하고 이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난번 4만 이 고점 부분에서는 매도하고 지금 재매수 시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정말 딱 매수 시기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저점을 계속 이렇게 해서 추세선이 여기에 닿기 때문에 다음번 파동 왜 반도체가 지금 안 좋잖아요. 삼성전자도 지지부진하고 왜? 미국에서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반도체도 지금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저사양 칩도 중국에 수출을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반도체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겨운 상황인데 해결될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이 종목은 이 파동으로 했을 때 다음 한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파동이 될 것 같습니다. 38,400 약간 손실이지만은 이 종목 꿋꿋이 들고 가시고 다음번 목표는 한 4만 원대는 비중을 약간 줄이시고 42,500원 직전 고점까지 오면은 또 비중을 줄이고 다시 눌림목이 오면은 다시 채우는 그런 전략을 하시면은 큰 수익이 나실 그런 유망주입니다. 아마 수익 충분히 내실 거니까 비중도 그 정도 가져가도 좋을 충분한 회사고 단지 조금 지금 현재 조금 지금 정도 샀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을 뿐이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좋은 기업입니다. 네, 시청자님, 와룡 선생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이제 반도체 쪽이 약간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는 게 조금 더딜 수는 있습니다만 반도체 쪽에 시세가 나온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4만 원대에서 비중을 한 차례 줄이시고 또 45,500원 직전 고점에서도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신 다음에 이제 눌림목에서 조금씩 더 비중을 채우신다면 아마 좋은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예. 고민 있으신가요? 유니셈을 7,270원에 한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아, 네. 유니셈을 매수가는 7,270원 그리고 비중은 10%이시군요.
예, 예, 예. 네, 이번에도 반도체 쪽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위원님 태워볼까요? 네, 유니셈이라는 회사 정말 회사적으로는 안정감이 있는 코스닥 회사, 반도체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끼가 엄청 좋거나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안정감은 있고 지금 여기 가격에서 정말 웬만한 악재가 있지 않고서는 내려가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자마자 단가랑 비중이랑 봤을 때 정말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고 비중 10%는 꼭 다음 주에 매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가 수준을 6,000원대로 충분히 낮춰두고 그 뒤에 정말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 역시 함께 하시는 분들과 최근 한 달, 두 달 전쯤에 아마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액침 냉각으로도 좀 기술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온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거는 D램과 낸드예요.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물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려나간다라면 유니셈에서 호재를 받아서 상승될 수 있는 더군다나 이제 실적 시즌이죠. 1분기 실적이 곧 나올 텐데 이번에 유니셈 실적 저는 괜찮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잡아두시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 7,000원 이상 회복하는 시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꼭 다음 주에 비중 10%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우리- 추가 매수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꼭 하셔야. 왜냐하면 그냥 지금 7,000원 단에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건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어느 정도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하시고 단가를 낮추시고 6,500원에서 6,800원 수준에서 다시 추가한 건 절반을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운영을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꼭 추가 매수. 네, 저 믿고 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위원님 굉장히 믿음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눈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6,000원 선까지는 낮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실적도 좋을 예정이기 때문에 전고점 7,000원 이상 목표가를 잡고 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좋은 주가 흐름 이어지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RF 시스템즈 소개해 주셨고요. 매수가 보시면 6,560원,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은 방산 쪽의 수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와룡 위원님, 네. 앞서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전망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은 어때요? 지금 깔려가는 게 뭐 조선 방산주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조선 방산주 중에서 RF 시스템즈는 괜찮은 회사고 최근에 한국판 사드라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그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에 관련 여기에다가 LSM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탐색기 안테나를 공급하는 것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다시 올라왔었는데 저도 이 종목을 이 방송에서 추천해서 큰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7,000원을 찍고 4,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모회사는 바로 RF 머티리얼즈라고 있고 이 회사의 또 RF 머티리얼즈의 또 모의사가 RFHIC라고 조금 전에 와이파메로 했던 이 6G 관련 통신기업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밸류체 그 회사들이 자회사, 손자회사로 돼 있어서 탄탄한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 종목 충분히 저점에서는 충분히 공략해도 되고 6,560원이면은 지금 현재 약간 손실 구간이 있는데 이 종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그 방산 관련해서도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모기업들도 탄탄하고 하니까 비중 더 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6,560원이면은 너무 고점 부분, 저희가 함께하는 분들과 아니면 TV에서 매도 수익 챙겨야 될 부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때 사셨으면은 제가 다시 그 전에 저한테 물었으면 4,000원에 충분히 매수해서 평단을 5,000원대로 낮추려 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5,000원대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5,000원대 초반 정도로 내려오면은 땡큐 하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6,000원대 안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충분히 방산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방위하고 유럽의 그 방위비를 계속 요청하면서 방산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더 부각될 그런 섹터입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십시오. 예, 끝없이 공매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사들 실적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RF 시스템즈 걱정 마시고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비중 한 30% 가져가도 됩니다. 6,000원 밑으로 꼭 내려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추가 매수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네요. 5,000원 후반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비중은 30%까지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방산에 대한 호재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니까요. 지금 좀 손실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까지 꼭 연결되시길 저희도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신건설이고요. 매수가는 68,500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최근에 조기 대선과 함께 건설사들이 폭등하기도 했거든요. 네. 한선우 위원님, 네. 이 종목 매수가는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건설사이긴 한데 기업의 내재 가치는 전혀 하나도 1도 볼 게 정말 없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이제 인맥주로 연관돼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 내재 가치의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미 호재가 거의 다 나온 상황이고 주식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있을 때 또는 뭐가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베팅을 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있죠. 그런 부분이 너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물론 악재가 오히려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뭐 뒤바뀜이 크지 않다라면 저는 주가의 매력이 없다라고 약간 보는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기 대선 기대감에 그때 당시 4월 초에 급등을 했던 게 어느 정도 이 주가의 모든 가치를 끌어모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밀리는 흐름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최근에 다시 한번 바닥을 좀 잡는 형태가 60일선에서 그려지는데 이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이 바닥을 그래도 여기에서 60일선 밑에 하단을 좀 잡고 여기에서 회복을 하려고 이제 금요일날 괜찮은 상승 마감을 했어요. 대부분 뭐 예를 들어 한동훈 관련 인맥주들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홍준표 관련 태양금속도 상한가에 갔고 다시 한번 인맥주로 좀 시세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차트 흐름 이 60일선을 이탈한다라면 정말 이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선이 남아있더라고 하더라도 정책주로 시세가 있지 인맥주는 한 번 추세가 이탈돼서 내려가면 정말 여기서부터 너무나도 큰 하락 리스크가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반등을 한다라면 다시 우리 시청자님의 단가 68,500원도 한 번쯤 체크할 수 있는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이 가격 구간 어느 가격 구간 정도냐면 잠시만요. 네. 네, 동신건설. 49,900원. 그러니까 5만 원 라인을 이탈하는 하락 시대가 있다라면 정말 이거는 대응을 하셔야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은 기대하시되 하락으로는 5만 원 손절가 필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큰 상승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 종목은 이제 인맥주, 테마주로만 봐야 하는 기업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조기 대선 흐름과 함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또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5만 원을 이탈한다면 꼭 손절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이라도 좀 챙겨 놓는 비중이 아니죠. 이제 그 손절을 하시더라도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에서 이 종목의 흐름을 정말 잘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의 이 수익 파일이 든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와룡 선생님의 공략주 먼저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택입니다. 저희 방송 지난달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6만 원 초반에 진입을 했는데 정말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현재는 8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진입은 어려운지 더 상승 여력이 있는지 한번 원택 짚어볼까요, 위원님? 네. 원택 제가 추천드린 건 K-뷰티를 통해서 미용 의료기기가 앞으로 각광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추천드렸고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앞으로 이 회사들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이고 브라질 쪽으로.
예, 그쪽 분들 특히 브라질은 제 친구가 그쪽 미용 의료기 관련 상팔로 지사장을 했었는데 미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진 분이 예, 아마 남아메리카 대국에서 가장 큰 나라 이런 분 쪽에 수출이 앞으로 늘어날 텐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제의 아파트 노래를 들으면서 예, 바나나 킥을 먹고 케이팝 노래 듣고 그리고 예, 미용의 올리지오 이 회사의 리프팅 기계나 뭐 이런 것을 뷰티 기계로 치료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통해서 앞으로 수출은 계속 늘어날 거고 수출 성장과 고성장은 지속될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가장 우려했던 이런 자리 보시면은 이 강한 추세선 라인을 돌파하고 이제 새로운 상승 구간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가는 목적지는 10,000원대가 충분히 11,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 조정으로 살짝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이 추세선 하단부까지 와도 전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 홀딩해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호재가 많았던 이제 위원님의 종목이죠. 원택은 홀딩해 나가면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볼 건데요. 어마어마한 종목이죠. 더즌입니다. 2주 전에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어요. 정말 경이로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소개해 주셨고 그 다음 월요일에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상승하더니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주 만에 38%대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위원님 더 봐도 되는 종목인가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져온 것은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네.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게 딱 이날이에요. 금요일 이날 토요일 날이니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차트상 이날 추천드렸는데 다음 날 월요일 날이죠. 22.8% 올랐습니다. 근데 왜 이 종목이 이렇게 대단하냐? 이날 137포인트가 빠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월요일 공포의 월요일 시장 폭락하는데 이 종목도 장중에 10% 빠졌다가 무상증자를 통해서 그떤 이슈 모멘텀이면서 시장은 뭐 폭락 137% 빠지는데 이 상승을 했죠. 왜 오늘 제가 가져왔나? 이게 가격이 내일부터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고 그러냐면 무상증자를 했죠. 그걸 보시면은요, 오늘 뉴스에 보시면 21일 날 무중 권리락으로 기준가가 2,850원입니다. 여러분 보유했던 분들, 내 주식 어디 갔어?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어? 주식이 이제 무상증자가 더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이 종목이 막 들쑥날 변동성이 엄청 가져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변동성 있을 때 막 추격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급등하면은 보유자는 어느 정도 매도하시고, 다시 또 저점에는요, 이런 종목은 유상증자 물량이 나올 때까지 변동성 있으면서 충분히 여러분께 수익을 드릴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더즌, 원택,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두 글자죠. 오늘 조금 있다가 또 두 글자 종목을 또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와룡 선생이 아니라 와쌤이라 불러주십시오. 네, 더즌입니다. 공포의 월요일에도 나홀로 질주했던 종목이고요. 다만 가격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하시면서 오늘 공개될 종목도 많이 기대를 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선호 위원의 AS도 해보겠습니다. 자, 한선호 위원님의 종목들도 역시 납니다. 3빌리언 먼저 볼게요. 이제 저점에서 들어간 종목이죠. 3주 만에 27% 육박하는 상승률을 챙겼습니다. 추세를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는 어떨지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부터 신고가 랠리를 보인다라고 정말 확신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상장 뒤에 어느 정도 가격 흐름 형태 유지하는 걸 보면 이 종목이 정말 신고가 랠리를 보이겠구나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을 만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사실 신고가는 찍었어요. 7,760원을 찍고 사실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강세가 나오면서 더 큰 양봉이 나오기보다는 한번 팍 눌린 거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매물이 조금은 나오는 그런 출회되는 형태를 좀 보였다. 그렇지만 5일선을 유지하는 흐름 형태로 금요일날 다시 한번 4% 이상 상승 마감을 하면서 한 번쯤 정말 지금 현재 4자리죠. 7,110원이니까 이런 경우에 진짜 5자리까지 앞단위를 10,000원까지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강세도 그런 불꽃을 한번 터뜨리게 되거든요. 그런 주가가 마지막 불꽃을 터뜨리는 가격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의료 AI 정책 수혜주로 편입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더 강하게 올라오는 거는
정말 이 종목들은 제가 방송마다 다 추천을 했기 때문에 뭐 온코크로스, 그다음에 3빌리언, 신테카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정말 다 추천을 드려왔고, 사실 시세 상승 흐름을 보면 온코크로스가 가장 강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빌리언이 한 번 더 조금 더 강한 시세로 대장주 역할을 하는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을 더 높게 보고 있고요. 구글보다 뛰어넘는 5분 이내에 99.4%의 정확도를 가진 AI 유전체 분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전체 해석 기술은 의료 혁신을 위한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빌리언 저희가 저점에서 정말 잘 들어갔고 아직도 추세를 올려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또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한 종목 더 볼게요.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제넥신입니다. 자, 이 종목 소개해 주시고 월요일에 바로 또 급등이 나왔죠. 네. 자, 제넥신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시장이 너무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던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정말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금요일은. 그러면서 뭐 블루엠텍도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위고비 유통하는 회사가 이제 블루엠텍이죠. 그 회사 역시 제가 언급드리고 무상증자 때문에 뭐 40% 정도의 상승 구간은 있지만 앞으로 권리락 전까지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블루엠텍이고, 제넥신 역시 무슨 당뇨병 치료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를 계속 개발하는 회사라 뭐 이전에 항암 관련해서도 임상을 지속 준비하고 있는 회사며 이번에 비만 치료제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조금 기대했는데 사실 금요일날 시세가 너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소외감을 좀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주에 그래도 좀 묵혀왔던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터질 수 있는 종목이 제넥신이 아닐까 생각돼서,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놓치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AS 코너에서 제가 언급드린 가격 대비 크게 높지 않은 가격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다 강하다. 시세가 하루아침에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제넥신 역시 하루아침에 15에서 20% 정도 가는 그러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편입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제넥신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고 다음 월요일에 바로 또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또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주에 못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AS 해봤고요. 이제는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 시장 공략주 두 분에게 한 종목씩 들어볼 텐데요. 매주 이 시간에 빵빵 터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와룡 선생위원님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글자 가졌습니다. 바로 고영이라고 합니다. 고영. 고영. 네. 네, 무조건 고영.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영은 잘 아실 겁니다. 왜 오늘 제가 하지 않냐면은 제가 지난번 공개 방송, 지금 이 방송이 머니만 끝나면은 공개 방송을 하죠. 그게 공개 방송할 때 작년 12월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한테 자식한테 물려줘도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한 8,000원 수준인데 그 뒤로 2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TV에서 여기 모니왕에 추천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공개 방송에.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한번 추천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가격 조정이 다 끝나서, 자, 지금 제가 선을 끄는 게 보시면은요, 이 바닥에서 올라간 최고점, 예, 이 최고점에서부터 여러분 만약에 고점에서 이쪽에 올라간 게 이 상승분의 4분의 3을 반납한 자리가 여기예요. 엄청난 하락이죠. 그러면 보통 주식은 그 정도 절반 하락, 38.2% 아니면 절반 62.8 정도 이렇게 하락하고 나면은 저절로 기술적 엘리트 파동 이론으로나 아니면 피보나치 수율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마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매수하고 다시 이제는 위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은 끝났고 이제 기간 조정. 그래서 이 종목을 이는 잘 아십니다. 로봇 사업. 왜 원래는 반도체 생산 3D 납도포 검사 장비였는데 이 회사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신규 사업으로 의료 장비, 수술 로봇을 만들었는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개발해서 침대 부착형 뇌수술 로봇이라는 지니언트 크레니어를 만들었는데 이 종목이 이 로봇이
올 1월에 FDA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8,000원짜리가 22,000원 갔고 지금은 그 모멘텀이 줄면서 빠졌는데 지금 적당하게 내려왔고 이 뇌수술 의료 로봇이 신사업이 앞으로 그 수술 로봇이 각 병원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모멘트를 잡고 다음 월요일 매수하시면서 목표가를 한 2만 원 정도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추가적으로 이 밑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11,000원 정도로 이탈하면은 여러분이 손절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전략을 잡고 대응하시면 고용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원택 더즌처럼 올라가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두 글자 하면 또 마려운 선생님 항상 또 빵 터지잖아요. 자, 더즌처럼 과연 또 단기간에 큰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고형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선호 위원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자, 역시나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다음 주 월요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뭐 별건 아닌데 아까 근데 자막이 제가 그 전에 저는 한 9% 정도로 봤거든요. 그 제넥신이요. 근데 그게 조금 잘못 표기된 것 같긴 해요. 8% 9%가 맞을 거예요. 아마 시초가랑 고가를 비교해 보면. 네, 그건 별거 아니고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2번 추천하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PI를 추천드리고 200% 올라왔고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아마 40% 정도 한번 올라갔죠. 두 번째. 그리고 아마 TLB라는 종목을 제가 언급드리고 70%가 올라가고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45%. 그리고 오늘 가져온 종목 역시 제가 두 번째예요. 이전 제가 이제 의료 AI 쪽 이쪽으로 계속해서 저는 눈여겨봤기 때문에 이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 종목 역시 제가 저녁 10시에 하는 방송에서 언급 드리자마자 날아갔어요. 그때. 그래서 55% 정도가 그때 당시 올라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진입한다라면 물론 주가가 저점의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료 AI 쪽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서 고점 랠리 이전 2월에 있었던 9,430원을 넘어가는 강세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가져왔고요. 최근에 미국 FDA 동물실험 폐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소식에 AI 인공지능 관련 업체들이 시대를 한번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신테카바이오는 합성 의약뿐만 아니라 항체 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3차원 단백질 구조 및 유전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차트 흐름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0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정말 여기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다음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55%의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그 뒤로는 이 종목을 조금은 멀리 했어요. 다른 종목, 왜냐면 3빌리언이나 온코크로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다 신플랫폼이라는 종목 역시 최근에 제가 40% 이상 올라왔던 것도 의료 AI 쪽으로 좀 엮이면서 올라왔던 건데요. 이번에 흐름이 FDA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면서 한번 1차 파동이 있었던 거고요. 다시 한번 5일선을 유지하는 흐름 형태로 금요일날 마감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가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이 나오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세가 잘 맞닥뜨린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2월 11일에 있었던 9,430원 이 구간을 한번 돌파하는 강한 시세 분출을 목표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두 번 언급드리는 종목 정말 확률,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테카바이오 다음 주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1,0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드렸던 제넥신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이 상승률이 조금 잘못 나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월요일에 바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0%의 상승률을 벌써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아마 아까 수익률이 좀 작게 나가셔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주식하는 이제 숫자로 정확하게 그럼요. 정확히 네, 하죠. 지금 뭐 4, 5% 이게 더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걸 원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또 정확한 방송을 지향을 합니다. 제넥신도 한 주 만에 10% 상승률 보였고요. 과연 다음 주 공략주 신테카바이오도 이런 상승률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룡 위원님, 오늘 어떤 시간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원래 우리 거포님하고 뭐 대본을 짜거나 전혀 없는데 저도 어떤 정보를 가져가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피하자. 왜냐하면 여러분께
겹치는 것보다는 하나씩 어떤 섹터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우크라이나는 저는 피해서 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 게 다른 있었는데 아마 거포님이 가져오고 해서 제가 뺐어요. 이게 뭐냐면 양자컴의 이슈예요. 양자컴.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글로벌 양자 컴퓨터 기업이 뭐냐면 아이온큐거든요. 아이온큐의 수장인 피터 채퍼먼이라는 분이 메리랜드 주정부 사절단을 따라서 방한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의 의장이 왔는데 우리나라 대선 주자 누가 만날까요? 다음 주에 누가 만나면 또 이쪽이 움직일 것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 제가 제가 공개 방송에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원전주나 우크라이나 또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네, 양자 관련된 얘기해 주신다고 하고요. 오늘 한선우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도 역시 열려 있습니다. 어떤 시간인가요? 네, 일단은 사실 뭐 이번 주가 너무 좋았던 수익이 저한테는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으로 제가 접근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업종의 종목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선우 위원과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두 분과 시간 함께 보시면서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